안녕하세요. 일당배 대장 일백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래에 지금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해외 선물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선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좀 잘 없다. 이런 질문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외 선물 완벽 가이드라고 해서 단계별로 오랜 시간에 거쳐 단계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해외 선물 완벽 가이드. 일단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첫 번째, 해외선물의 기본 개념, 그리고 선물 거래의 장단점, 투자의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차트 강의까지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해외선물이 뭔지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전 매매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오셔서 하나씩 다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오늘 제 1장입니다. 해외선물. 자, 해외선물의 기본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선물 기본 개념을 첫 시간으로 잡고 대장정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선물 많이 들어는 보셨죠? 자, 해외선물이 뭔지, 자, 해외선물이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해외선물은, 자, 해외거래소, 시카고 증권거래소죠. 그리고 홍콩거래소, 유렉스, 유럽에 있는 거죠. 등의 상장된 지수, 원자재, 통화 등의 상품을 장래 일정 시점에서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인수 또는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개념이 잘 안 쓴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야기 쉽게 하려면 선도거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농산물 유통 상인들이죠, 유통시장 이런 곳에서 농가들하고 미리 6개월 전 이럴 때 계약을 서로 간에 체결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상인이 농부랑 6개월 후에, 자, 예를 들어서 배추 10,000포기를 6개월 후에 포기당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 또한 마찬가지죠. 이 10,000포기를 약속한 6개월 후에 이 금액으로 유통상인한테
유통을 시키겠다라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합니다. 이게 선도거래죠. 이거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날짜도 특정 날 6개월 후면 아직 배추는 없죠. 배추 만포기를 지금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일정 시간 6개월 후에 배추가 밭에서 나올 때, 배추를 밭에서 캘 때, 이때 만포기를 유통상인한테 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유통상인은 6개월 후에 이 금액으로 전량 다 약속한 포기수죠. 만포기를 내가 전부 다 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간에 좋죠. 유통상인은 혹시 모를 6개월 후에 농작물을 이제 배추를 못 구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나 가격이 급등을 해서 원하는 포기수를 못 맞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농부 또한 마찬가지죠. 갑자기 흉작이 돼서 배추가 너무 안 나온다,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똥값이 돼 있는데, 똥값이 되면 어쩌나,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우려들을 미연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놨으니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통상인과 농부는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윈윈이 나는 거죠. 서로 간에 좋은 거래가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지시죠. 자,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수라든지 통화, 그리고 금리, 에너지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물은 지금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약속한 시간 안에 내가 팔겠다, 사겠다를 미리 약속해서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외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선물이니까 해외에 있는 거죠. 국내 선물인 것 같으면 국내 시장 선물도 선물 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해외 선물 거래를 좀 많이 해서 해외 선물의 지금 각각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거래 특징입니다. 자, 선물거래 특징 첫 번째, 미래 날짜의 거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 날짜, 각 종목별로 만기일이 틀린데 이 만기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 기준을 잡고 매수든 매도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거금 제도. 자, 선물 종목별로 금액이 틀리기는 한데 선물 한 계약이 원금액은 굉장히 비쌉니다. 몇 억씩 되는 금액은 한 계약으로 몇 억씩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준거금 제도로 인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계약금 형태의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약금 형태의 성격이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증거금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내용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계좌 개설을 할 때, 매매를 시작할 때 내야 되는 개시증거금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금액이죠. 개시증거금. 그리고 유지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금이라는 증거금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지 혹시 모를 강제청산이나 이런 데서 낭패를 보지가 않습니다. 자, 개시금 증거금은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싼 한 계약의 금액을 증거금 증권사마다 조금씩 틀리고 종목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보통 3에서 7%의 증거금을 예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예를 든다면 지수 선물이죠. 해외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계약당 증거금이 환율에 따라서도 조금 틀린데 대략 2,500에서 2,7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넣고 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개시 증거금을 넣고 이 증거금이 내가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한번 들어가서 만기일까지도 놔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단타든 스윙으로 만기일까지 들고 가시든지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증거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이 포지션이 진입과 내 생각과 틀리게 반대 포지션으로 계속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반대 포지션의 지금 포지션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계속 내 원 증거금이죠. 원 증거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금이 계속 깎일 때마다 최소한의 유지되어야 되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이다.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수준의 금액인데 이 수준의 금액이 도달할 때쯤 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해라고 증권사에서 마진콜이라고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진콜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진 포지션으로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지 내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유지 증거금의 바닥까지 가게 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결국 포지션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시장가로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 청산입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의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 금액을 미리 숙지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 이게 선물 투자의
것이죠. 사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다들 선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누가 뭐 선물 투자를 해서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아니면 누가 레버리지 효과 선물 투자를 해서 안 좋은 장에서 해칭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선물 거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투자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선물 시장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양방향으로 베팅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매수로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용어로, 원래 정확한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용도는 우리가 매수를 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 용어는 내가 상승에 베팅을 할 때는 콜 매수라고 표현을 하고, 하락에 베팅을 할 때는 풋 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때는 청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마다 시간은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자, 나스닥 지수 선물을 예를 든다면 대략 23시간 정도가 거래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의 뭔지 보면, 오늘 해외선물이 뭔지 첫 번째 시간 해외선물의 기본 개념 그리고 거래의 장단점 정도 같이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추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중요해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본 개념을 다지고 나서 해외선물 투자를 할 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 뭐 3번 정도, 3-4번 정도 강의 이후에 본격적인 차트 강의를 단계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쪼개서 영상 녹화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을 구독해 놓고 기다려 주시면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신다면 조금 더 빨리 강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